자, 오늘은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을 봅시다. 세포호흡과 기관계. 세포호흡으로 에너지를 얻으려면요, 영양소와 산소가 필요하고요.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와 물, 암모니아 같은 노폐물이 생성됩니다. 세포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고 생성된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에서 소화계, 호흡계, 순환계, 배설계가 관여하게 되고요. 소화기에 속하는 기관은요, 사람의 소화기에 속하는 기관에는 입, 식도, 위, 작은 창자, 큰 창자와 같이 음식물이 직접 지나가는 소화관과 간, 쓸개, 이자와 같은 소화액 성분을 생성, 분비해서 소화를 돕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 쓸개, 이자도 소화계다. 기억해 놓으세요. 다시요. 간, 쓸개, 이자도 소화계다. 소화기와 영양소의 흡수. 소화기를 통해 세포호흡에 필요한 영양소를 얻게 됩니다. 영양소의 소화, 음식물에 들어있는 녹말, 단백질, 지방은 소화기관을 지나는 동안 소화효소의 작용으로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됩니다. 자, 세포가 있으면요, 세포는요, 아주 작은 크기의 물질만 통과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밥알이나 고기나 이런 큰 덩이는 세포막을 통과를 못합니다. 그래서 소화를 통해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형태로 작게 만들어서 세포막을 통과시켜서 이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커다란 물질을 작은 물질로 분해하는 과정을 우리가 소화라고 합니다. 소화. 영양소의 흡수. 분해된 영양소는요, 대부분 작은 창자의 내벽에 있는 융털로 흡수됩니다. 영양소의 소화와 흡수. 음식물 속의 영양소는 소화기관을 지나면서 소화효소의 작용으로 분해되고요. 분해된 영양소는요, 작은 창자에 있는 융털의 모세혈관과 암죽관으로 흡수됩니다. 분자의 크기가 큰 영양소는요, 세포막을 통과하여 흡수되지 못해요. 그래서 분자 크기가 작은 영양소로 분해된 뒤에 세포로 흡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창자의 내벽에는요, 많은 주름과 융털이 있어서 영양소를 접촉하는 표면적이 넓습니다. 영양소의 흡수가 효율적으로 일어나요. 다시 봅시다. 자, 우리가 음식을 먹었어요. 입, 식도, 위, 소장을 거쳐서 대장을 거쳐서 응아로 나오죠. 자, 이렇게 나오는 똥은 배출한다고 합니다. 배출. 영양소의 소화. 녹말같이 큰 분자의 물질을요, 탄수화물 분해 효소에 의해서 포도당과 같은 작은 물질로 분해합니다. 단백질같이 큰 분자는요, 단백질 분해 효소에 의해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돼요. 작게. 지방은요, 지방 분해 효소에 의해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돼요. 이렇게 분해된 영양소들은요, 소장의 내벽에 있는 주름진 구조 중에 이렇게 털처럼 솟아난 부분이 있습니다. 소장을 자세히 보면요, 주름이 이렇게 젖어 있고요. 우리 곱창 먹을 때 많이 보죠. 여기 융털이 잔뜩 있습니다. 융털. 이 융털 하나를 확대한 거예요. 그러면요, 융털 안에는요, 암죽관이 먼저 있고요. 안쪽에. 그 다음에 바깥쪽에 모세혈관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모세혈관으론, 여기 모세혈관이에요. 포도당, 아미노산 등 수용성 영양소가 모세혈관으로 흡수됩니다. 수용성 영양소는 융털에 모세혈관으로 흡수된다. 다음,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 얘는요, 지용성, 기름 성분이에요. 지용성 영양소는 암죽관으로 흡수돼요. 흡수된 영양소는 혈액을 따라 온몸의 세포로 운반됩니다. 모든 영양소는 소화효소에 의해 분해되어 흡수될 수 있을까 봅시다. 바이타민이나 무기염료와 같이 분자의 크기가 작은 물질은요, 소화효소에 의해 분해되지 않고 작은 창자에서 바로 흡수됩니다. 소화제와 소화효소를 이용한 영양소 분해 실험이에요.
소화제 하나를 막자사발에 넣고 잘게 부순 뒤 증류수를 넣어 소화제 용액을 만들고요. 시험관 A에서 F에 표와 같이 용액을 넣고요. 섞은 뒤 용액의 색깔을 관찰합니다. 자, A, B, C는요. 알부민 용액을 넣었네요. 알부민은 단백질의 일종입니다. 여기에 뷰렌 용액을 넣었네요. 뷰렌 용액은요. 5% 수산화탄 수용액과 1% 황산구리 수용액을 섞은 건데요. 얘는 단백질을 검출하는 용액입니다. 뷰렌 용액은. 그래서 보라색이 되면요. 단백질이 검출됐다는 뜻이에요. 단백질이 있다. DEF는요. 녹말을 넣고요. 아요딘 칼륨 용액을 넣습니다. 그래서 아요딘과 칼륨 용액은요. 얘는 녹말을 검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청람색이 됩니다. 녹말은. 자, 그러니까 A, B, C는 단백질이 있는 거고요. DEF는 녹말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실험을 보기 전에요. 영양소 검출 반응 결과를 봅시다. 단백질 검출은요. 5% 수산화탄 수용액과 1% 황산구리 수용액을 섞어서 뷰렌 용액을 만듭니다. 이게 뷰렛이에요. 뷰렌 용액. 그러면 단백질과 반응시키면요. 보라색이 돼요. 녹말은요. 아요딘과 칼륨 용액을 사용하고요. 녹말과 반응시키면 청람색이 되고요. 당분, 포도당, 엿당은요. 베네딕트 용을 사용해서 가열을 해줍니다. 얘만 유일하게 가열해요. 그러면 황적색을 떼요. 다음 지방은요. 수단3 용액을 이용합니다. 수단3. 그러면 선홍색이 돼요. 선홍색. 자, 외울 때는요. 단백질, 수산화나트륨, 황산구리, 보라색, 뷰렛 반응 이렇게 외워요. 뷰렛 반응. 자, 황구라는 똥개가 있었어요. 황구라는 똥개가 있었는데 엄청 단순해요. 맨날 패다가 밥만 주면 좋아해. 그래서 단순한 황구 보라프렛. 단순한 황구 보라프렛 이렇게 외워요. 단순한 황구 보라프렛. 됐죠? 단백질, 수산화트륨, 황산구리, 보라색, 뷰렛 반응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녹말은요. 아요딘과 칼륨을 사용하면요. 녹말과 반응해서 청람색이 됩니다. 청람색. 그래서 외울 때는요. 자, 어떤 좀 말을 더듬는 애가 있어요. 근데 얘가 칼을 파는 거야, 칼을. 자, 칼 팔자 그러면서 자, 칼 녹이면 청람색 돼요. 약간 바보같이 외워야 돼요. 다시 칼 녹이면 청람색 돼요. 이렇게 돼요. 칼 녹이면 청람색 돼요. 아요딘과 칼륨, 녹말, 청람색 이렇게 외웁니다. 다음 당을 검출할 때는요. 당을 검출할 때는 베네딕트 용을 이용해서 가열해서요. 황적색이 돼야 됩니다. 황적색. 그래서 외울 때는요. 당신의 배를 가열하니까 내장이 팍 터지면서 황적색 똥이 나왔다. 이렇게 외워요. 당신의 배를 가열하니까 내장 터져서 황적색 똥이 나왔다. 당분, 엿당, 포도당은요. 베네딕트 용액을 이용해서 가열해서 황적색을 만듭니다. 그래서 황적색이 나타나면 당이 있다. 이렇게 검출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수단지방은 산도, 들도, 사람도 선홍색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수단지방 선홍색. 자, 다 정리됐죠. 단순한 황구 보라뿌레. 칼 녹이면 청람색 돼요. 당신의 배를 가열하니까 황적색 똥이 팍 튀어나왔다. 수단지방은 산도, 들도, 사람도 선홍색이다. 오케이. 자, 실험으로 되돌아와서요. 2의 시험관에 표와 같이 용액을 넣고 잘 섞은 다음 37도 물이 들어있는 비커에 약 10분 동안 넣어둔 후 용액의 색깔 변화를 관찰합니다. 영양소 분해 실험 온도, 용액의 온도를 체온과 비슷한 37도 정도 유지하면요. 효소의 작용이 활발해져서 실험 결과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답니다. 자,
A, B, C는요. 아까 뭐가 들어있었죠? 단백질이 들어있었습니다. 단백질. D, E, F는요. 녹말이 들어있었어요. 녹말. 어떻게 검출했죠? 단순한 황구 보라뿔에 뷰렉 반응한 거죠. 뷰렉용에 집어넣어서 보라색이 됐습니다. 아칼 녹이면 정藍색 돼요. 정藍색 됐네요. 아까는. 자, 그러면 두 시험관, 아까 만든 시험관에 하나는 증류수, 하나는 소화제, 하나는 단백질 분해 효소를 넣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변화가 없대요. 그러면 아까 보라색이었던 게 그대로 보라색이 됐다는 뜻이고요. 얘는 보라색이 옅어지니까 단백질이 사라져 가고 있는 거고요. 얘도 보라색이 옅어지니까 단백질이 사라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A는요. 단백질이 분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뷰렉 용액의 반응을 확인하기 위한 대조군이고요. 자, B는요. 단백질이 분해됐네요. 소화제 때문에. 소화제에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들어있어서 단백질을 분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단백질 분해 효소도요. 마찬가지로 단백질을 분해해서 없애고 있다는 뜻입니다. 보라색이 옅어지니까 단순한 황구 보라뿔에. 다음 D는요. 녹말이 들어있는 데다가 증류수를 넣은 거고요. E는요. 녹말이 들어있는데 소화제 넣은 거고요. F도 녹말이 들어있는데 녹말 분해 효소를 넣은 겁니다. 그러면 아칼 녹이면 정藍색 돼요. 정藍색이 돼야 되죠. 근데 얘는 변화가 없습니다. 정藍색 그대로니까 녹말이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녹말이 분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오딘, 아이오디나칼륨 용액을 확인하면요. 정藍색이 되면서 얘는 대적으로 남는 거예요. 다음 소화제, 청藍색이 사라진다. 아, 녹말이 사라지고 있다. 이 뜻이에요. 다음 녹말 분해 요소. 청藍색이 사라진답니다. 아, 녹말이 사라지고 있네요. 이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녹말이 분해되었기 때문에 소화제에는 녹말 분해 요소가 들어있다. 그래서 녹말을 분해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효소의 주성분이 단백질이기 때문에 보라색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다시 보자. 자, 여기서 보라색이 옅어지는 건요. 효소의 주성분이 단백질이기 때문에 보라색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고요. 여기는요. 단백질이 없죠. 녹말만 관여하니까요. 청藍색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소화제에는 영양소를 분해하는 효소가 들어있다. 소화효소는 우리 몸에서 분자 크기가 큰 영양소를 작게 분해하는 반응을 촉진한다. 다른 실험을 봅시다. 셀로판 튜브 가에서 다에 표와 같이 용액을 넣은 뒤 가다에 증류수가 든 비커 A씨에 각각 넣는다. 자, 가는요 녹말과 아이오디나칼륨 침을 넣고요. 나는요 녹말에 아이오디나칼륨 소화제를 넣고요. 다는 녹말에 아이오디나칼륨 증류수를 넣습니다. 자, A씨를 37도의 항온기에 넣고요. 용액의 색깔 변화를 관찰합니다. A씨의 용액을 시험관 기억, 니은, 디귿에 옮겨 담고요. 각 시험관에 베네딕트 용액을 떨어뜨립니다. 이거 뭐 검출하는 거죠? 당이죠, 당. 포도당, 엿당. 자, 이때 조심할 건요. 이거 설탕 안 됩니다. 당만 돼요. 포도당, 엿당. 다음 시험관 기억, 디귿을 뜨거운 물에 넣은 뒤 용액의 색깔을 관찰합니다. 베네딕트 용액은요. 가열해야 색깔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요. 자, 가나다는요. 다 녹말이 있었습니다. 녹말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얘는 청藍색이 옅어진답니다. 자, 왜냐면요. 가에는요. 침 속에 아밀레이스라는 녹말 분해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녹말이 아밀레이스에서 엿당이 돼요. 엿당. 그래서 결국은 엿당이 남습니다. 녹말은 없어요. 그래서 외울 때는 노가 엿, 입에 엿을 넣으면 녹는다. 노가 엿. 됐죠? 그러면 가에는 엿당이 만들어진 거예요. 엿당이. 녹말에서. 그러니까 청藍색이 점점점 옅어지는 거고요. 두 번째, 소화제를 넣었으면요. 소화제에도 녹말 분해 효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물질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효소가 들어가서 다른 물질로 바뀌어서 녹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청藍색이 옅어지는 거예요.
다음 단은요. 녹말을 넣었는데 증류수를 넣었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녹말이 그냥 남아있는 겁니다. 여기는. 그래서 가와 나는요. 가와 나는 녹말이 분해됐어요. 그래서 침과 소화제는요. 녹말 분해 요소가 들어있어서 녹말을 분해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단은요. 대조군입니다. 다음 4번 보면요. 시험관 기역 디귿에 뜨거운 물을 넣은 뒤 용액의 색깔을 관찰한대요. 여긴요. 베네딕트 용액을 사용했어요. 얘는 당을 검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배를 가열하니까 내장이 팍 터지면서 황적색 똥이 나왔다. 그러면 황적색이 나왔다. 아, 이거 당이 있다. 이 뜻입니다. 똑같이 녹말이 있었어요. 그리고요. 얘는 황적색이 됐으니까 얘는 당이 만들어졌다. 얘도 황적색이 있으니까 이것도 당이 만들어졌다. 됐죠? 그리고 얘는 변화가 없으니까 당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기역과 니은에 엿당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자, 녹말이 분해돼서 생긴 엿당은요. 셀로판 튜브의 막을 통과합니다. 체내에 소화효소에 분해된 영양소가 작은 창자의 세포膜을 통과해서 몸속으로 흡수되는 과정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때 셀로판 튜브를 사용한 까닭은요. 셀로판 튜브의 막은요. 녹말은 투과시키지 않고 포도당과 엿당과 같은 작은 물질은 투과됩니다. 그래서 녹말 분해 요소에 의해서 녹말이 엿당으로 분해되면 엿당이 셀로판 튜브의 막을 통과해 비커의 증류수 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색변화가 생기는 거예요.